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원영희 사건 또는 신원영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요. 왜 예전에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가 딸이 11살이었는데 막 밥을 굶고 그러다가 애가 나가서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다가 구출됐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천 11살 여아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장기 결석 아동 조사를 하면서 이 원영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 8월이었어요. 당시 5살이던 신원영 군은 3살 터울이었던 그 8살의 친누나가 있었는데 누나하고 함께 엄마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양육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36살이었던 아버지 신 씨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곧이어서 동갑내기였던 계모 김 씨를 함께 들어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2016년 1월 7일이에요. 원영군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친아빠가 입학 유예를 신청합니다. 입학을 늦추겠다는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 원영군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성장이 늦고 또 이사를 곧 할 예정이라서 그렇다라고 변명을 하는데 학교 측에선 이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부모를 구속해서 수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원영군의 계모 김 씨가 남편과 싸운 다음 날이었던 2016년 2월 20일 원영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모르는 장소에 그냥 버려두고 왔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경찰은 계모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원영희를 찾기 시작하죠. 경찰이 파악을 한 바에 따르면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건 20일 오전 시간에 원영군이 자신이 사는 평택에서 그 계모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었던 CCTV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계모가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집 주변의 초등학교를 지나서 바다가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히게 됩니다. 경찰은 드론을 이용해서까지 이 일대 야산 그리고 해안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나갔던 길을 다 수색 작업을 했는데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과를 하고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공장지대도 있었고 또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가 있어서 사실 쉽게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안 되겠다. 아이의 수배지를 이제 돌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아이가 찍힌 사진을 배포하고 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원영군이 계모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진술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심리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수사를 병행하게 되죠. 또한 원영군이 누나와 함께 다녔다고 알려진 아동센터의 일지도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이 두 사람이 지난달 12일 밤 11시 25분쯤에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차량에 싣고 어디론가 방문을 했고 이틀 뒤에 이곳을 다시 찾아서 슈퍼마켓에서 카드로 술을 구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상합니다. 이 두 부부는 어딜 갔던 걸까요? 그리고 그곳을 왜 2번이나 방문했을까요? 게다가 이 계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다가 살인 몇 년형 이런 범죄를 암시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한 결과도 나타났어요.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를 살해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계모 김 씨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거짓 반응으로 나왔고요. 암매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야산이라는 그 연관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친부, 아버지 신 씨한테도 조사를 했는데 여러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너무나 의심스럽죠. 어쨌든 아이는 실종된 상황에서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 알고 보니 이 계모가 이 남매에게 아침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자주 씻기거나 입히지도 않았고 간혹 가다가 회초리로 학대를 했고 베란다에 가두기도 했고 이런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남매는 계모의 학대에 의해서 두려움의 말수가 줄어들었고요. 그해 겨울에는 이 두 남매가 얇은 옷차림에 밖에 나가 놀았던 걸 본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도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거죠. 원영이의 누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던 친할머니 댁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친부와 할머니는 이후에 잘 왕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원영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원영군은요, 2016년 2월 1일 당시에 한파가 기승을 부렸어요. 그래서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갔던 날이었죠. 아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실에서 찬물을 뒤집어 쓰고 발가벗겨진 채 약 20시간 동안 욕실에 갇혀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9시 30분 아버지 신 씨가 욕실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죠. 원영군의 아버지와 계모는 죽은 아이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베란다에 뒀고 그대로 열흘을 방치합니다. 베란다에 버려져 있던 아이는 2월 12일 밤 11시쯤에 자동차에 실려서 원영이 할아버지 묘소가 있는 야산 쪽으로 옮겨집니다. 아이를 그곳에 안매장했고 부모는 이틀 뒤인 14일 날 다시 이곳에 찾아와서 인근 슈퍼에서 막걸리와 육포와 초콜릿을 사서 나름의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해요. 이 상황들은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자백에서 더 나아가 살펴보면 원영군은 화장실에서 3개월 동안이나 감금돼서 계모 김씨의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어요. 원영이는 2013년 자신의 아버지인 신씨하고 김씨가, 그러니까 계모 김씨가 동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누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계모의 학대에 시달립니다. 수시로 아이들을 때리고 굶겼다고 해요. 그해 겨울에는 평택의 한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곳에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고 머무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인즉슨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학대당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아동센터에서도 원영군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매번 친아버지였던 신씨에 의해서 문전박대를 당했고 문자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거죠. 계모의 학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영군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더 심해졌다고 해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일단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합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아이한테 밥을 주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발 하나에다가 밥하고 반찬을 그냥 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 그릇을 그냥 화장실에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을 수 있게 줬다고 해요. 소변을 이 변기 밖에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청소용 플라스틱 솔 아시죠? 변기 닦는 거. 그걸로 수시로 맞았고요. 2016년 1월 28일에는 계모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풀이로 애한테 분풀이를 합니다. 근데 또 애가 마침 이때 소변을 흘리게 됐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이 나오는데요. 아이한테 무릎을 꿇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다가 화장실 청소용 락스 원액 2리터를 이렇게 들이붓습니다. 이 락스는요,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성인의 몸에 만약에 이렇게 뿌려졌을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의 몸에다가 뿌린 거예요. 또 계모 김씨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막 나오려고 하고 그러면 주먹을 이용해서 그리고 플라스틱 솔을 이용해서 폭행을 가했고, 욕실에서 애가 하도 맞다가 미끄러져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이때에도 그냥 머리에 붕대만 감아주고 끝냈다고 해요. 구타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계모 김씨가 이러고 있을 때 친아빠 신씨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사실 이 신씨는 아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을 묵인했어요. 락스를 몸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이 락스 기체가 흡입이 돼가지고 애가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그냥 찬물만 끼얹고 화장실에다가 방치합니다. 화장실에서 아이가 부모한테 막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씨와 신씨는 밖에서 족발을 먹으면서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영이는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6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욱더 놀라운 건 이렇게 앞서서 찬물만 뿌려준 것 같은 그런 학대받는 아이를 외면했던 이 친아빠의 태도였어요.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구타당한 흔적을 보긴 했다. 그런데 아동 학대 혐의를 받을까봐 병원은 데려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요,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벌인 행각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과연 이성을 가진 사람인지 의문이 들어요. 원영이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두 부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듯 하게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요. 서로에게. 원영이 잘 있냐? 애 잘 있다. 애 밥도 먹고 양치질도 했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두 사람이 주고받습니다. 황당할 노릇이죠. 또 이 원영이를, 그러니까 사라진 원영이잖아요. 얘를 마치 강원도 친정에다 보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자동차 안에서 두 사람이 거짓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걸 블랙박스에 녹음시킵니다. 뿐만 아니에요. 3월 초에는 아이의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따로 사놨어요. 그리고 마치 아이의 입학을 준비한 것처럼 꾸몄고요.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는 원래 애가 있었는데 애가 실종됐다라고 발뺌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꾸며놨던 거예요. 친아빠는요, 아이가 실종됐다면서 회사에다 휴가 내고 아이를 찾기도 했어요. 당시 7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9살입니다. 원영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 3월 13일 날 평택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됩니다. 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원영이의 친엄마 그리고 친할머니는 아이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면서 오열을 했죠. 학대 속에 죽어갔던 원영이에게 세상은 지옥이었고 부모는 악마였겠죠. 국가수의 감정 결과 원영이는 키가 112cm, 몸무게가 15kg입니다. 7살 아이가 15kg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거의 기아에 가까웠던 거예요. 게다가 갈비뼈, 쇄골에 골절이 있었고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게다가 탈수 상태까지. 그 상태에서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부부한테 그에 마땅한 형벌이 주어져야겠죠. 계모와 친부에게는 각각 27년형과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와, 너무 끔찍한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죠.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친엄마는 뭐하고 있었냐? 그 친엄마는 이 아이의 아빠와 3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결국 아이가 죽고 나서 2016년에 이제 양육자 변경 신청을 내게 되죠.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 2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날 수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 남편 신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1년이 넘도록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런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아주 유사한 고준양 사건이 우리를 다시 마음 아프게 했죠. 고준양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하단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